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다루는 영화 샘 레이미 감독님이 정말 오랜만에 본업 복귀를 했다. 이렇게 느껴지는 작품 직장상사 길들이기. 뭔가 국내 제목만 보면 로맨틱 코미디 아닌가 싶지만 샌드 헬프 언제는 샌드 헬프지만 국내에서는 어림도 없지 직장상사 길들이기라는 거 K화 됐다. K화 패치 적용했다. 이것이 K 로맨스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K 로맨스가 뭐예요? 로맨스 유명하잖아요. 네, 한국 드라마는 변호사들도 연애하고 의사들도 연애하고 한다 아닙니까? 사랑 없인 못 살죠. 그렇죠. 그것처럼 무인도에 갇혀도 연애를 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국내에서는 직장 상사 길들이기라는 다소 해괴한 제목으로 공개된 샘 레이미 감독님의 신작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또 샘 레이미 감독님 작품을 다루는데 오늘 게스트 이분이 빠지면 섭하지 않을까 해서 진짜 섭섭하지 않으실까 해가지고 제가 섭외를 했던 네. 그래서 쟤랑 생각이 다른데. 네. 네. 재원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녹음인 줄 몰랐다.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왜 녹음이 오늘인지 모르셨죠?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네. 그냥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라는 말만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영화를 네, 다루는 뭐 게 직장 상사 샘 레이미 복귀작이고 괜찮다를 내 실수는 이거를 이제 선배랑 만났을 때 했다라는 저랑 선배 앞에서 제가 실언을 저는 진짜 녹음인 줄도 몰랐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때 되죠? 너 이때 시간 비니? 이날 아니, 비니도 아니었어. 이날 녹음하자. 이때입니다. 토요일이다. 그래서 좀 당황을 해서 후다닥 보고 왔습니다. 사실 지난 그 하우스메이드 방송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최근에 네네. 그 프로젝트 Y라는 작품 다루려다가 네. 게스트 캐스팅이 좀 쉽지 않았다. 쉽지 않아서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도 좀 의문이. 네. 제가 또 톡방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카톡방? 프로젝트 Y 충분히 이해한다. 네. 이게 마음이 안 갈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충분히 저는 이해를 했고 그래서 대안을 주지 않았습니까? 시라트라는 요새 또 따끈따끈한 핫한 그런 작품을 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하우스메이드를 무시한 게 아니고 네네네. 그것도 또 이유가 있어요. 네네네. 하우스메이드가 너무 보고 싶어서 누가요? 그러니까 석돌림을 캐스팅했다기보다는 네. 석돌이 시간 되네? 어떤 영화 할까? 석돌아 너 뭐 보고 싶니? 순서가 그러니까 제가 프로젝트 Y부터 이 하우스메이드 직장 상사 길들이기까지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열심히 하고 있다. 저희 방송에 게스트를 낚는 낚시꾼의 마음으로 저는 네네. 살고 있거든요. 낚싯대를 여러 개 들이우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프로젝트 Y라는 미끼가 이렇게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가끔 이렇게 직장 상사 길들이기처럼 그 찌를 한번 물고 도망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기필코 잡아내서 우리 재원 씨를 끌어올렸다, 낚아 올렸다는 거. 이상한 좀 이유 같은데 어쨌든 잡혔다. 네, 어쨌든 여기 오셨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미 잡힌 물고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네네.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선수를 먼저 치셨네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내가 먼저 하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날씨도 춥고 춥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뭐 재밌는 건 아닙니다. 뭐죠? 재밌는 건 아니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도서관을 한번 가봤거든요. 휴일에. 근데 좀 힐링을 받고 와서 그렇습니다. 어떤 힐링을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조금 뭐라고 해야 돼? 제일 어려운 질문은 뭐 하고 싶어? 라던가 뭐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게 제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번 주말이나 시간 날 때 뭐 그냥 하고 쉬고 싶어요, 그냥 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면은 좀 어느 순간 좀 부담이 되더라고. 그래서 뭐 딱히 하고 싶. 왜냐하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요새 너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어떤 가치관이라던가 역사라던가 지금 그런 어떤 AI 시대에 너무 이런 특이점의 시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뭐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그 전에 어떤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막 좀 이렇게 과부하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여행도 가고 싶지도 않고 뭐 막 원래 여행 막 직장 생활 진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나도 막 무인도에 추락하고 싶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누가 무인도에 추락하고 싶어? 가끔 뭐 교통사고 당해서 좀 이렇게 병원에 있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제 소리 하지 마요.
그렇게 이제 그 뭐야 직장 생활을 좀 피하고 싶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요즘에 직장 생활이 조금 힘들다. 쉽지 아니요, 않다. 저는 힘들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좀 어. 뭐랄까 그런 상황이에요. 좀 이도저도 아닌. 근데 이제 도서관을 이제 와이프랑 같이 한번 와이프가 가자고 해서 갔는데 이게 참 도서관에 가니까 신기한 게 저도 이제 나이를 들었는지 거기 가니까 내가 궁금한 게 뭔지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책들을 보면서 이런 책을 좀 읽어보고 싶다. 이런 그리고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이런 좀 사이비 같은 건데 사이비 네. 종교 같은 건데 네. 그리고 겉멋에 취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거기 가서 뭔가 옳은 일을 하루 정도 값어치 있는 일을 한다라는 내 자신의 모습에 좀 취하기도 하고 도서관에 간다. 조금 네. 뿌듯하고 멋지지 않나? 네, 이런 느낌. 그런 것도 있고 거기 가니까 그 책 제목들을 보면서 아 맞아 내가 조금 부족했던 게 이런 거였지. 요것도 좀 알아보고 싶고 범죄 뭐 대본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기획 PD였다 보니까 영화사에서 기획 PD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점이 조금 부족했었지 하면서 이런 어떤 것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책을 직접 제목을 보지 않는 이상 이제 막 그러니까 공부하는 느낌이잖아요. 시험 보는 느낌이고 근데 거기 가니까 막 좀 궁금한 게 호기심이 생기고 이게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냥 싹싹싹 보다가 거의 한 6시간 있었거든요. 오. 다 6시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값어치 있는 일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뿌듯한 하루를 좀 보냈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두뇌 훈련을 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몸에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갖고 나가야 되듯이 이 두뇌도 계속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너무 뭐 죄송하지만 이게 회사 대본만 읽다 보니까 회사에서 워낙 그 영화나 드라마 대본들을 네네네. 많이 읽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러니까 활자에 좀 지쳐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데 가서 내가 좀 관심이 생긴 거 보니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리프레시가 됐구나. 예, 그래서 나름 그래서 책도 좀 빌려와서 좀 읽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요즘 같이 즐길 거리가 콘텐츠가 너무 많은 많으니까, 세상에 뭐 예. 영화랑 드라마 뭐 게임 쇼폰부터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도파민들이 쏟아지는 시대다 보니까 오히려 책이 요즘 시대에 읽기에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또 그것만의 가치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전체 도파민 지수의 평균을 좀 떨어뜨려 준다고 해야 죄책감이 되나? 없어요. 그렇지. 예, 죄책감이 없고 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책 읽었는데? 뭐 언제는 영화나 게임 하시면서 뭐 죄책감 느꼈어요? 아니요. 뭐 근데 이제 대신에 뭔가 죄책감 느끼지도 않았으면서 느낀 척하고 이게 지적 허용이야. 지적 허용 좋은 겁니다. 제가 물론, 해보니까 물론 좋죠. 마냥 욕할 게 아니더라고. 필요해. 지적 허용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또 스무스하게 2차 근황으로 넘어가자면 제가 주식을 아니 너무 상반된 소재잖아요 지금 대화. 이게 뭐겠습니까? 지금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은 세상이 너무 격변하고 있어서 지금 흐름에 타지 못하면은 뭔가 지금 그러니까 내가 내 불안감은 지금 땡겨놓지 않으면은 이게 진짜 나중에 이거 내 일자리도나 뭐 내가 하는 것도 다 이제 대체될 것 같고 다 이제 로봇하고 AI한테 이제 네. 갈릴 거고. 이제 쩐주가 돼야 되는 입장에서 미천한 그 쩐주를 어떻게 불려 나갈 것인가. 미천을.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원래 주식을 진짜 절대 안 하다가 같은 회사에 이제 또 그 쪽집게 도사님이 계셔서 믿을 만한 분인가요? 처음에 그분 말을 믿고 들어갔다 이제 물렸습니다. 물린 채로 시작했는데 근데 그것도 하나의 전 되게 좋은 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또 오래 보는 가치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네. 물려도 괜찮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 그냥 바로 동기부여가 저 됐다. 17층에 구조대 오자마자 바로 나갔습니다. 그래도 구조대 왔네요. 구조대 와서 다행히 지나갔고 근데 이제 또 다른 착지를 좀 지금 삐끗해가지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국장 하세요? 네. 요즘에 국장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지금 코스피 5,300도 돌파하고. 네네. 그래서 지금 미장이나 비트코인이나 네. 금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가치관들이 지금 너무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불현듯 생각이 많아지네요. 오로지 미장에만 투자했던 나. 그게 바로 나야. 하지만 우리
또람프가 이렇게 개지랄 떨 줄은 몰랐다. 개판을 칠 줄. 그래서 물론 이제 저는 가치 투자를 한 것이고 뭐 몇 년에서 몇십 년 보고 투자를 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파란색 글자들이 뜰 때 기분이 유쾌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가치 투자해도 내려가는 거 마찬가지다. 가치 투자를 했더라도 내려갈 때 흐르는 눈물은 막을 수 없다. 아무튼 그래서 그냥 요새 그래서 내가 그 생각 또 여기서 이어지는 건데 어른들이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다 내가 봤을 때 주식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해야 어떤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치. 어디에 제대로 투자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사실 주식뿐만 아니라 뭐 창업이든 아니면 일반 투자든 간에 뭐든지 뭔가 경제 활동을 할 때 있어서 뉴스를 면밀하게 살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그런 의미에서 또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근데 그건 너무 재미가 없어요. 뉴스가 재미가 없고 책이 더 재밌습니다. 오, 멋진 멘트인데요. 준비해 오셨나요? 아니요. 근데 이제 책은 다만 당장의 이익을 가져다 주진 않을 겁니다. 약간 그 저축이죠. 적금 같은 거죠. 네, 적금이죠. 언젠가 깰 수 있다는 거. 터지는. 어떤 책 요즘에 좀 재밌게 읽으셨는지? 저 일단은 지금 AI 관련된 책을 좀 읽고 있고 그런 책이나 아니면은 지금 그거 뭐죠? 그 게임 이론. 게임 이론. 이것도 재밌는 게 제가 게임 이론이 저는 영화 대본이랑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 점에서 뭐냐면은 게임 이론은 이 행동 패턴에 의해서 이 게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많이 물론 이제 언어가 필요한 게임이 있지만 사실 게임성에서는 언어가 필요 없는 게 은근히 많거든요. 그 말인즉슨 어떤 바디랭귀지적인 걸로 이 감정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패턴이. 뭐 예를 들면 제일 유명한 슈퍼마리오만 보더라도 뭐 대사가 크게 없잖아요. 사실 슈퍼마리오는 벽돌 위치도 보면은 닌텐도가 이 괴물인 게 벽돌 위치도 되게 이 레벨링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그 계산에 의해서 적당한 어려운 위치에 딱 위치를 해놓는 거거든요. 너무 쉽지 않으면서도 너무 어렵지 않은. 어떤 끈기를 조금 이렇게 불태우르면서 그러니까 그게 그 레벨링이 너무 재밌는 게 처음에는 너무 어려우면은 다 도망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입문을 하고 어느 순간에 어떤 챌린저적인 그 선택지를 하나 주고 그런 게 사실 저는 이제 그 어떤 영화에서도 굉장히 그 스토리에서 처음 그러니까 호객행위를 하고 여기서 한번 갈등 위치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비슷한 어떤 게 있고 또 그게 이제 게임성은 좀 그런 행동, 그러니까 보여주는 이미지로 그냥 딱 정확히 보여주다 보니까 저는 그게 항상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임 이론에 관한 책을 이제 표지가 좀 깔쌈해가지고. 근데 책에서 표지도 중요해요. 네, 거기 당했어요. 제가 그게 또 호객행위잖아요, 책에. 제가 당한 게 그 게임성의 이론이었나? 응후엔 교수님의 무슨 게임성의 이론이었나 그랬는데. 베트남계이신가? 그게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게 이제 그 21년도에 무슨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어떤 그 책으로 게임 만드신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어떤 좀 위안을 얻고 내가 하는 일이 헛된 게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어떤 체인저적인 그런 책이었는데 어떤 그게 한 5단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게임 어떤 기획에 있어서 1, 2, 3, 4, 5단계가 있으면 5단계 책을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로 치면은 지금 덧셈 뺄셈 안 하고 바로 나눴으면 수학의 정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되게 어려웠겠는데? 되게 어려워요. 근데 되게 좀 가치 있고 심리학적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되게 그 논문적이어가지고 굉장히 읽는데 오래 걸리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산지 6개월 지났는데 지금 한 100페이지밖에 못 읽었어요. 6개월 꽤 됐네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읽어도 이게 좀 어렵더라고. 그러면 1단계 책을 먼저 구매해서 보시는 게. 그러니까 이게 또 근데 남자의 그런 좀 가오가 있잖아요. 무슨 가오가 있어? 내가 이거를 이해한다. 한번 해본다.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 못하고 있어. 이것도 이제 지적 허용인데 이건 지적 허용이 아니라 그냥 우기는 거잖아요. 우겨. 나 이해할 거야. 나 할 거야. 나 게임 많이 했어. 너가 뭘 한다고. 그래 한번 해봐.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근데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100페이지 내에 그러니까
대략 어떤 내용인지 누가 말하면 이제 그 말이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무슨 말인지 설명을 못 해주겠어. 조금 어려워서. 그러니까 지식이 머리 안에 들어오긴 했으나 이거를 다시 설명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그 책은 스포츠로도 좀 넓혀가지고 게임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떠한 법칙 내에서 적당히 레벨이 맞는 상대랑 해야 재미있는 건데 그 어떤 이론 용어가 있거든요 또.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막 파고들면서 막 되게 이렇게 뭐 슈크의 이론도 나오고 막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딴 논문에서 이렇게 끄집어 온 거지. 발췌를 한 거구나. 네.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슈크가 누구야? 막 이러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느 저녁 자리에서 아른 체하기 되게 좋은 느낌인데요. 이게 근데 어느 정도 그것도 그러니까 좀 다 어느 정도 많이 알아야 이제 이게 아는 척을 하는데 그냥 슈크의 이론 알아? 이러면서 그게 뭔데 하면 그런 게 있어? 그거야. 딱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 내 역할은 거기까지. 아니면 약간 재수없는 표정 지으면서 아니야 뭐 너랑 얘기해서 뭐하냐 그런 거죠. 이 방송 자체가 지금 지적 허용이다. 지적 허용은 여기까지만 하고 저도 사실 책 오랜만에 읽어서 아는 척하고 싶었거든요. 네. 어디서 하겠어. 아니 왜 우리 방송 와서 여기 쓰레기장이야?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왜 쓰레기를 여기 와서 버려? 죄송합니다. 아니 근황 물어봤잖아. 당신은 원한 근황이야. 근황이 이런 거밖에 없는데 어떡하냐고. 악으로 버텨요? 버텨. 자 그러면은 우리 상현 씨는 어떤 한 주를 보냈는지. 네. 저도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 패턴이 치트키가 있어요. 뭐죠? 설마 육아를 하고 있다는 거. 제가 또 주 양육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다. 이런 하면서 좀 어떤 재밌었던 일. 네. 재밌었던 일 천지 빽가리에 널렸죠. 매일매일 재밌고 하나만 매일매일 행복하고 너무 많아서 뭐 하나 칵 집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요새 근데 또 제가 좀 공포스러운 사진을 하나 또 받지 않았습니까? 공포스러운 사진.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요? 그 자식분한테 이제 저기 블루레이를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던데. 그러니까 뭐 여러분 그 블루레이를 틀어 재생을 해서 TV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고 그 블루레이 커버를 계속 이제 익숙하게 이렇게 노출시키고 있다. 그 아이의 시야각에. 그래서 그 의도는 뭔가요? 아니 뭐 의도라기보다는 이제 부모된 마음으로서 욕심이긴 하지만 부모가 또 아끼고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자식과 공유하고 싶은 건 당연한 본능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래 그거 아시죠? 그 조기 교육이 원래 잘못되면은 뒤틀릴 수 있는. 뭐야 이러면서 막. 저도 그래서 조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영화 광적인 면모를 아빠가 보였다가 이 아이가 영화에 질려버리진 않을까. 나중에 그렇게 하면 어때요? 핸드폰 같은 걸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핸드폰 대신에 핸드폰 하려면 블루레이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벌칙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다른 게 있는데 영화로 그걸 대신해야 된다는 그 개념 자체가 아이에게는 조금 벌칙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폭력적이다. 블루레이 폭력? 아니 뭔가 나 너무 재밌어 또 틀어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싫은데 막 이러면서 끌려가는 느낌으로 무슨 도살장 끌려가는 느낌이면 조금 그렇지 않나. 진정 블루레이를 사랑하시네요. 정말 영화를 사랑하는 거죠. 영화를 사랑하죠. 저는 영화를 사랑하고 재원 씨는 블루레이를 사랑하고. 어쩌라고요. 블루레이 한정판 이런 거 굉장히 또 열심히 구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쨌든 뭐 알겠습니다. 뭐 서로 근황을 파봤자 상처뿐인 또 이런 서로 상처만 후비고. 근데 책 얘기하셔서 저도 요즘에 또 계속 독서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제가 최근에 사실 재원 씨가 저한테 비난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어떤 거요? 비난이라기보단 비판이었죠. 정당한 비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죠? 작년에 저희가 함께 방송에서 디즈니의 백설공주 실사판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제가 네네. 백설공주 실사판을 다루기 위해서 디즈니 원작 애니메이션도 보고 타셈신 감독님의 백설공주도 보고 또 이제 루퍼트 샌더스 감독님의 뭐 스노우 화이트 앤 헌츠맨도 보고 리주가 좀 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니까 재원 씨가 그때 그렇게 보면 사람이 미쳐가기 때문에 이게 좋지 않은 감상법이다 이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이번 달 2월에 그 리메이크되는 폭풍의 언덕 그 영화를 이제 저희가 보고 또 방송에서 다루려고 예정 중인데 그렇다면 폭풍의 언덕 기존 영화들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검색을 해봤거든요. 엄청 많잖아요. 10가지 되지 않나? 7, 8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가. 이거는 또 재원 씨한테 한 소리 듣겠다 해가지고. 근데 왜 저한테 한 소리? 저를 설마 방송에서? 아니. 그건 아니죠. 저도 그렇게 양심이 없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요즘에 에밀리 블론테가 쓴 그 원작 소설을 진짜 오랜만에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읽고
처음 읽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폭풍의 언덕을 요즘에 좀 재미있게 읽고 있다. 아이가 잘 때 좀 틈틈이 읽는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옛날 고전 문학을 읽으니까 내용은 딱히 얘기 안 하네요. 내용이요? 아 뭐 궁금하세요? 그 격정의 사랑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시잖아요. 재원 씨 별로 취향 아니잖아요. 로맨스인가요? 그렇죠. 재원 씨는 폭풍의 언덕 위에서 치고받고 죽이고 해야 좋아하시는 어. 분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 누구죠? 그 캐설린 비글로우 감독님의 폭풍 속으로 좋아하죠. 전혀 다른 작품이잖아. 그것도 폭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또 이건 역시 제가 본전도 못 찾았네요. 얘기를 꺼냈다가 책은 좋습니다. 책은 좋은 것이다. 네. 선배님들은 좀 어떻게 한 주 도와주세요 선배님들.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댓글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황깔스님이시죠. 깔깔스님께서 The Rip 에피소드에 5,000 캐시를 또 후원이 아니죠. 하사해 주셨나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이것이 저희에게 The Rip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미스테리 아닙니까? 왜요? 왜 유튜브 1.1 천회가 나왔을까? 저희 둘이 또 마침 더 립 에피소드를 같이 녹음을 했는데요. 네. 사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때 조회수 100원더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조회수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하고 드림만 치다가 끝났는데. 네. 그리고 이 작품이 그렇게 막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기대작까지는 또 아니었던 네. 것 같은데 이게 왜일까? 이런 또 생각이 맞아요. 그 궁금했어요. 의아합니다. 이어지는 새끼는 지금님의 후원과 댓글은 우리 재원 씨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새끼는 지금님께서 또 더립 에피소드에 5,000 캐시 아이고 후원해 주시고 오늘 터지네요. 네, 잭팟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상현님, 재원님이 제 글이 궁금하다고 하셔서 좀 쑥스럽네요. 완성되면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트 이렇게 저희가 영광입니다. 예. 예전에 새끼는 지금님께서 이 팟캐스트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대본을 쓰고 있다. 등장인물 몇몇의 캐릭터에 이 저희 방송 출연진들을 참고했다. 투영되어 있다. 저희가 새끼는 지금님의 뮤즈가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또 방송을 통해서 그 대본 너무 보고 싶어요. 궁금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새끼는 지금님께서 완성되면 메일로 보내드리겠다고. 두근두근하죠. 분명히 제가 봤을 때 그 다른 분들은 몰라도 재원님, 재빈님의 캐릭터는 반영이 돼 있을 것이다. 그래요? 네, 뭔가 새끼는 지금님 대본 속에 약간 그 뭐랄까 화가 많고 툭하면 화를 내는 분노에 가득한 이런 인물이 있다면 아마 그건 재원 씨 모티프가 아닐까. 저는 만약에 빌런으로 나오잖아요. 누군가 네. 빌런으로 나면 상현 씨가 나올 것 같아요. 왜죠? 이렇게 좀 저같이 이렇게 여론 착하고 조작하고 저같이 이렇게 여론 조작하고 굳세고 성실하고 착한 그런 이미지 속에 숨어서 이렇게 딱 빼먹고 남 이렇게 이상한 이미지 프레임 씌우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진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요? 재원 씨를 통해서 제가 프레임을 짠다는 프레임이 짜여 있어요. 아니야. 이거는 프레임이 아니야. 이건 팩트. 아니야. 네. 프레임을 짠다는 프레임이 저한테 조금 있지 않나. 여러분 그 상현 씨 생각보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No, don't do that. 네. 이런 게 지금 과연 쓰시고 있는 글에 나올까? 네. 새끼는 지금님 대본이 더더욱 궁금해지는 네. 어쨌든 그런 댓글이었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평범한 휴먼 1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주토피아 2 에피소드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진짜 닉 와일드와 주디 홉스가 언제 결혼하는지 기다려집니다. 특히나 리슬링 가문 저택에서 주토피아 100주년 기념 파티 및 기후장벽 발명일지 공개식에서 미녀와 야수의 벨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속 일사 파우스트 느낌이 나는 주디와 007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의 이단원트 느낌이 나는 닉 와일드를 보면서 둘이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뿐이네요. 주토피아2도 많은 이야기를 담았으며 여러 가지 고민거리도 생각하게 만듭니다. 과연 주토피아 3는 어떤 스토리를 내고 닉과 주디의 서사에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할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라고 해주시면서 PS 요청대로 닉네임을 바꾸었습니다. 어떤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 이분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누구죠? 우리 제국 신민님 아니십니까? 아니 평범한 휴먼으로 바꿨는데 저는 이거
마지막 그 바꿨습니다 안 해도 네. 닉변하셨나 해서 어. 했을 것 같아. 맞아요. 이게 워낙 그 문체가 네. 확고하게 계셔가지고 원래 제국 신민이라는 다소 의심스러운 닉네임을 봐봐 이것도 프레임 씌우잖아. 아니, 왜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아니지 거죠? 오해를 풀어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제국 신민이라고 하면 뭔가 일제 치하의 어떤 그런 역사를 조금 이제 옹호하고 싶으신 분인가라고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제국 신민님께서는 원래 스타워즈 팬이셔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치트키를 써서 내가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없어. 아니 그렇잖아요. 반박하면 난 저기 네.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국 신민 구제국 신민 현 평범한 휴먼 일님을 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 신민이라는 닉네임을 스타워즈 팬이라서 스타워즈 세계관 속 제국을 좋아한다는 의미에서 쓰셨는데 저희가 계속 뭔가 이거를 댓글을 낭독해드릴 때마다 저희가 뭔가 가슴이 콩닥콩닥 해가지고 좀 죄송스럽지만 조마조마하죠. 닉네임을 바꿔주시면 어떨까 네. 요구를 아우. 드렸었는데 또 이렇게 흔쾌히 기분 좋게 바꿔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되게 확실히 좀 이게 딱 그래서도 보면 되게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신 것 네, 같아요. 네. 워낙 그 지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댓글 읽는 맛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황깔스님의 직접 강림하사 댓글까지 적어주셨는데요. 우리 재원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볼까요? 벌써 2026에 한 달이 지나다니 시간이 참 빠르네요. 아직 음력으로는 2025니까 괜찮아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달 사이에 영화는 한 10편 보고 이사랑 통역이 되나요도 보고 흑요 2도 봤네요. 흑백요리사 2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극장 나들이를 좀 더 할 수 있을지 하하 파이팅입니다요 하고 아유. 또 알찬 또 이렇게 컨텐츠 함께한 2026을 맞이하고 계시네요. 이사랑 통역되나요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 네네. 인 것 같고 흑백요리사 2는 좀 보셨어요? 저는 원도 사실은 후킹이 안 돼가지고 왜요, 보다가 그냥 저가 좀 안 맞나 봐요. 그런 약간 거에. 청개구리 신부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홍대병? 홍대병? 네. 흑백 요리사 본 사람이 홍대병 아니에요? 어? 저 무서워요. 이건 철저히 저 무서워요. 철저히 재원 씨 한 개인의 의견. 죄송합니다. 농담이고 그 뭐야 이상하게 이게 뭐랄까 이게 그냥 취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취향이 안 맞아서 사실 1도 하차했고 그리고 요리나 요리 예능 자체에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지 않으세요? 맞아요. 요리 자체에도 딱히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2도 그래서 정확히 되게 많은 그때 안다다심님도 되게 어떤 재밌는 어떤 포인트라던가 사실 이런 좀 컨텐츠 업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호평을 하는 작품인데 뭔가 보면 볼 때 저는 이게 참 애매한 게 후킹이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재미없어서 이거 왜 이렇게 못 만들었어 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봤는데 안 끌리니까. 이거는 좀 내가 추구하는 재미랑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초장부터 그래버리면 사실 답이 없긴 해요. 그래서 캐릭터도 사실 막 되게 매력 있다고 하는데 제가 딱히 그런 캐릭터들의 막 매력이 안 들어서 아쉽게도. 근데 또 흑백요리사 굉장히 재밌게 보시지 않았나요? 저는 시즌 1 정말 재밌게 아내랑 같이 집에서 봤었고 1년 전에 시즌 2도 이번에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또 이게 어쩔 수 없게도 아무래도 또 시즌 1에 비해서 2가 그렇게 더 재밌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일 응원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제일 응원하는 셰프님 네네. 사실 저는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냥 누가 올라가든 그냥 그 과정 자체를 그냥 그런 건 있다. 난 옛날에 냉장고를 부탁해 때부터 샘킴 셰프님이 뭔가 그 인상이라던가 네네네. 어떤 그런 측면에서 좀 호감이 있었어가지고 좀 올라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 있었죠. 알겠습니다. 그러고 와 진짜 관심 없구나. 확 끊어버리네. 영화학개론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예능학개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공교롭게 저도 이사랑 통역이 되나요도 저도 봐가지고. 드라마 원래 잘 안 특히 로맨스 드라마 잘 안 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좀 보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회사에서 일하는 게 멜로나 로맨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좀 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참 안타까운 게 6화까지는 고트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1화 연출이 생각보다 되게 좋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로코로서의 어떤
남자가 좋아할 만한 파트도 있고 쉽지 여자가 않은데. 여자는 뭐 당연히 여성 작가 홍자매님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네. 드라마 쪽에서 되게 유명하신 작가님이 쓰셔서 글빨이 좋아요. 대사빨이나. 사실 저희 그 영화 드라마 미디어 업계 내부에서는 네. 제작되기 전부터 홍자매님의 이번 신작 대본이 굉장히 좋다라는 소문이 네. 일찍이부터 아니 돌았었기 그리고 때문에 이게 원래는 사실은 코로나 때 나오려 그랬는데 이게 조금 이게 좀 틀어지면서 이제 나오게 된 거거든요. 된 작품이었는데 그래서 뭐 사실상 업계에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후끈후끈한 작품이었고 해서 봤는데 6화까지는 굉장히 고트고 재원 씨가 저런 말씀을 하시다니. 아니 그리고 이게 진짜 저는 그 말 제일 싫어했거든요. 얼굴이 개연성이다. 근데 얼굴이 개연성이긴 하더라. 누구요? 둘 다요. 김선호, 고윤정. 저는 개인적으로 고윤정 배우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전지현 느낌이 났어요. 너무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좀 얼굴만 너무 이쁘장한 캐릭터인데 매력 없이 연기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있어. 근데 되게 그걸 잘 살렸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김선호 배우님이 전 진짜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김선호 배우님이 원래 이제 로코 킹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제가 폭군이랑 귀공자로 먼저 접했었거든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작품에서. 아니 느와르도 되게 잘 어울리시거든요. 네. 연기가 그 우수에 찬 눈이 거의 양조의 눈이에요. 귀공자에서 진짜 미친놈처럼 나오잖아요. 네, 근데 또 그 순간순간에 되게 어떤 소름 끼치는 모먼트가 있어가지고 무튼 그래서 김선호 배우님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김선호 배우 캐릭터가 좀 남자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좀 말이 안 되는 포인트가 많은데 그거를 6화까지는 설득이 되거든요. 그리고 한 장면에서 거의 이완 맥그리거의 미소가 생각날 만한 진짜 좋은 표정이 있어요. 그래서 6화까지는 고토였는데 6화 이후에 좀 새로운 그런 시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배우분이? 아니야, 이 드라마가. 드라마가. 근데 이제 그게 기대는 됐거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명 연장을 했구나. 왜냐면 사실 6화에 할 이야기가 좀 끝났거든 거의. 근데 8부작인 거죠? 아니요, 12부작. 그러니까 절반이 더 있어? 더 남았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살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게 마지막에는 진짜 이게 좀 흥미가 완전 좀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좀 그 왕좌의 게임 꼴 났나요? 일단은 좀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6화 때 굉장히 어떤 이걸 이렇게 간다고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좀 잘 못 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불안불안하게 가요. 그래서 6, 7화 때는 이거 살짝 불안불안한데 어떻게 될까라는 그래도 일말의 기대심이 있고 8화에 이걸 이렇게 가려나? 하다가 이제 막판에 완전히 좀 아쉽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도 6화까지 되게 재원 씨가 재밌게 본 거 자체가 좀 의외인데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일단 그 러블리해요, 둘 다. 러블리하고 뭐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배운 게 또 그러니까 이게 좀 기획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저는 무조건 개연성이나 이런 게 어떻게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해요가 항상 제가 했었는데 이게 또 그런 식으로도 했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이게 그러니까 어떤 팔을 내줌으로써 몸통을 얻는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개연성을 조금 포기함으로써 그걸로 벌어지는 사건에 더 어떤 캐릭터의 매력을 확 올린다던가 이런 게 확실히 요번 작품의 6화까지는 좀 있어가지고 좀 많이 배웠지만 그게 6부 이후에 이게 용납이 안 될 정도로 가버려서 이거는 좀 너무 아쉬웠어요. 네. 그건 역시 배웠다. 반면교사로. 정도껏 해야 된다. 네. 근데 이게 완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디스가 아니라 왜 이딴 식으로 만들었어? 막 이런 식의 디스가 아니라 그래도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새로운 어떤 생명을 불어넣으려다가 좀 미끄러진 느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실험적인 측면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이게 실험적이라고 해봤자 어디 이렇게 좀 이렇게 레퍼런스가 당연히 어디 다 있죠. 지금 사실 레퍼런스 없는 작품이 없잖아요. 막 아주 새롭다거나 완전히 새롭진 않지만 전위적이라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하지만 조합에 있어서는 뭔가 그런 어떤 클래스를 한두 번 이렇게 좀 깨부수려는 전체 구성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건 있어가지고 뭐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도 6화까지는. 그래서 혹시 그 흑백요리사뿐만 아니라 이 사랑 통역되나요도 보신 선배님들이 계시다면 같이 댓글 남겨주세요. 좀 어떻게 보셨는지, 뭐 재원 씨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뭐 이런 부분들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해보고 좋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래 전혀 볼 생각이 없었던 작품이었는데 재원 씨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시작이라도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1화가 이미지상으로는
연출 좋아요. 그 갈림길 이미지 연출이 괜찮아요. 아니, 그리고 예고편도 봤을 때 그게 극중 내용상 여러 다른 나라들을 막 돌아다니는 내용 아닌가요? 그러니까 설정이 좋아. 이게 그러니까 전달자 역할이잖아요. 통역사가. 근데 그 통역사랑 그 배우랑 이게 썸이 있는 관계였던 거예요. 설정도 뭐냐면은 무명 때 그렇게 썸이 있고 그 여배우 고현정이 사고를 당해서 자고 6개월 지나니까 슈퍼스타가 되는 거야. 찍어놓은 게. 그래서 갑자기 신분 차이가 난 상황에서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또 그 어떤 러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배우랑 좀 썸씽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그 세팅 값은 되게 재밌어요, 진짜. 근데 그 통역사라는 직업도 되게 잘 살린 것 네, 같네요. 잘 살렸어요. 6화까지는. 항상 단서가 붙어. 6화까지는. 예. 예.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거가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아이디어고 되게 좋은 컨셉이지만 좀 어쩔 수 없이 이게 주는 그런 어떤 길이감의 생명력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늘리려고 노력하시다가 뭔가 계속 미끄러진 느낌. 물 타려고 하셨구나. 그게 좀. 그러니까 근데 또 그래서 나는 사실 8부작으로 갔어야 될 이야기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요즘 같은 세상에 16부작 좀 길게 느껴지긴 해. 12부작. 12부작. 근데 길게 써야 또 고료가 나오기 때문에. 네. 갑자기 불편한 진실, 어른의 사정이 확 현실적인 그게 있습니다. 예. 치고 들어오네요. 알겠습니다. 길어지면 사실 다 좋아요. 모두가 해피한가요? 배우도 좋고 입금되는 공이 달라지니까 모두가 다 행복합니다. 아니 뭐 재미만 있다면야 그 시청자분들도 볼 게 더 관객이 좀 힘들 수 있지만 아니 볼 게 더 늘어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오늘 전방위적으로 또 얘기를 해보기도 했는데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후원해주신 분들 진짜 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는 이만 샘 레이미 감독님의 호러 스릴러 복귀작이죠. 직장 상사 길들이기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 레이미 감독님이 돌아왔습니다. 마치 저 그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항상 이렇게 슈퍼히어로 장르를 찍으신 직후에는 좀 힘드신지 원래 본류로 돌아가려고 하시는 본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게 정화 영화가 될 때 본연의 그런 어떤 억압된 이 데모니즘을 터트려야 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왕년에 아무래도 대표작으로는 이블데드 시리즈 이런 호러 어떤 슬래셔 뭐 오컬트 영화 이렇게 뒤섞인 호러 영화로 유명하셨던 분인데 그 중간중간에 여러 시도들도 많이 하셨어요. 뭐 퀵앤데드 같은 서부 영화도 찍으셨고요. 맞아요. 사랑을 위하여 같은 스포츠 영화도 찍으셨고 오즈, 그레이트 앤 파워풀 같은 판타지 영화도 찍으셨고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유명하게 된 거는 이제 스파이더맨 3부작 그렇죠.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같은 슈퍼히어로 장르 작품들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이렇게 대규모 블록버스터 영화를 하고 난 이후에는 그 기력이 딸리시는지 몸에 좋은 걸 좀 드셔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항상 호러 스릴러를 그 직후에 찍으신다. 본연의 이제 나와바이리로 돌아오죠. 그렇죠. 그래서 스파이더맨 3부작을 찍으신 직후에 찍었던 작품이 드래그 미 투엘이라는 오컬트 호러 코미디였고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직후에 찍은 작품이 바로 이 스릴러 영화죠. 직장 상사 길들이기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좀 궁금한데 그 전에 샘 레이미 감독님의 어떤 팬이신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저는 당연히 거의 약간 영화 하던 사람들한테는 좀 되게 어떻게 롤모델이었죠. 왜냐면은 그 저예산 영화 하나로 한 거에 거의 아마 시초일걸요? 대박을 낸 걸 넘어서 일종의 어떤 문화까지. 이블데드 스토리가 되게 재밌어요. 그게 원래 이제 학창 시절에 단편 만들어가지고 원래 애쉬가 이제 악령 들린 걸로 한 단편이 이제 그 어떤 제작사랑 이제 쇼부도 잘 쳐가지고 극장에 걸리면서 초대박 치고 이제 2, 3편 뭐 쭉쭉 나가다가 이제 뭐 리메이크도 되고. 네, 그거 보면은 이제 굉장히 그런 어떤 좀 어떤 영화 학도들의 어떤 심장을 이렇게 불태우는 그런 게 있으니까 당연히 샘 레이미 감독님 좋고 또 영화 잘 그러니까 재밌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재밌게 잘 만들고 그리고 본인 취향 아닌 게 맡으면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걸 보는 재미도 있어 팬들은. 그 뒤틀린 재미. 뒤틀린 재미. 뭔가
오즈 봐봐. 오즈 그레이트 앤 파워풀이요? 그거 요상하거든. 그거 묘하게 다른 어떤 저는 다 못 봤어요. 사실은 다 못 봤는데 그냥 이걸 왜 했지부터 그러니까 좀 그런 거지. 저기 뭐야. 가이 리치가 이제 알라딘 저기 디즈니에 가서 이렇게 금융 치료하듯이 일감 받아왔던 것처럼. 그게 스트레스가 느껴져. 아닌 거 맡으면은 스트레스가 좀 느껴지시는. 사실 가이 리치 감독님도 비슷한 게 그 범죄물 맨날 찍으시다가 좀 급전 땡긴다 할 때 이제 디즈니 찾아가지. 디즈니랑 손잡고 똑똑똑 알라딘 연출하러 왔습니다. I'm coming.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는 샘 레이미 감독님이 그게 있어요. 본연이 저는 그 작가주의라고 하잖아요. 예.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좀 그러니까 그 어떤 작품적인 걸 떠나서 자기가 좀 신나 할 때 나오는 그 샷이 있거든요. 요번에 나오더라. 저는 그 점프 스퀘어 보면은 작가님 것 중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 대가리가 방방거리는 그 샷이 있거든요. 다크맨이랑 이블데드에도 나오고 가끔 그런 모먼트가 있어요. 근데 샌드알프 요번에도 나오긴 하더라고. 맞아요. 네. 엄연히 국내에선 직장 상사 길들이기로 불러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장 상사 길들이기. 예. 그리고 저는 상영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왜죠? 제가 밤에 봤거든요. 네. 심야에 봤는데 생각보다 텅텅 비어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웃음 포인트로 이제 그 극장의 분위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웃긴 했어요. 제가 어떤 웃지 않아야 될 부분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좀 웃기 시작했는데 제 주위가 딱 그 코드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똘똘 뭉쳤구나. 그러니까 웃으면 안 되는 장면에서 좀 약간 웃고. 아니 근데 감독님도 아마 웃으라고 몇 장만 넣은 게 분명해. 근데 그게 요번에는 이거 안 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저는 사실 그 눈깔 파는 장면이랑 그 장면이랑 그 이빨 다 털릴 때 있잖아요. 그때 진짜 막 미치는 줄 알았고 깔깔대면서 막. 근데 이제 그 같은 부분에 같이 웃는 한 6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어요. 6인의 사도들이 또 있었군요. 그러니까 우리 다 알걸요. 그러니까 다 서로 알걸요. 좀 샘 레이미 좋아하는 사람들이다를 서로 다 알 것 같아. 이 녀석 이블데드 좀 보고 온 놈인가? 제 앞자리 분이 너무 재밌게 보러가지고 같이 좀 재밌게 봤어요. 아니 이게 유전이나 엑소시스트 같은 좀 전통적인 호러 작품들은 제일 좋은 관람 환경이 극장에서 볼 때 아무도 없는 심야 프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샘 레이미 감독님이 만드시는 호러 영화는 낮에 봐도 돼.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야 재밌어. 아니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그러니까 정확히 저는 솔직히 코미디 호러 같거든요. 호러 코미디가 아니라 코미디 호러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비율을 저는 20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코미디가? 호러 분위기를 살리려면 호러가 80이 되고 코미디가 20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진짜 윤활유로만 쓰던가 아니면은 저희 겟아웃도 보면은 아예 분리해놨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하거나 막 그런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 샘 레이미 감독님은 웃기려고 그 호러를 갖고 온 느낌이야. 약간 스카 감독님이야 지금. 스카했어. 그래서 호러에 생각보다 그러니까 스킨만 좀 갖고 오고 조금 물론 이제 근데 드래그 미 투 헬은 진짜 소름 끼치는 부분도 있긴 하더라. 굉장히 그게 그 선을 되게 잘 탄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드래그 미 투 헬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주인공이 무고하다라는 데에서 그 섬찟함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직장 상사 길들이기는 드래그 미 투 헬의 주인공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다른 호러 영화의 주인공들 치고는 좀 그래도 무고한 편이죠. 동정심을 약간 사는 부분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직장 상사 길들이기까지 간단하게 좀 인상 비평을 해주신 것 같고. 샘 레이미는 상윤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이블데드 저 호러 영화 잘 못 보잖아요. 근데 이블데드 그래도 좀 즐긴 편이고요. 그리고 사실 재원 씨 앞에서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스파이더맨 3부작이 현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시장에 미친 영향이 정말 지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블 영화 중에 최고일 뿐만 아니라 저는 그냥 이 장르 자체를 조금 소니 영화 아닌가요? 소니긴 하죠. 근데 이제 마블 저작권 영화고 요즘에는 또 이제 멀티버스로 합쳐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마블 영화 중에 최고기도 하지만 뭔가 둠스데이를 의식하고 한 발언 같. 아니야. 그러니까 엑스맨도 마블 영화였어요. 폭스 시절이지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체 어떤 슈퍼히어로 장르 자체의 영향을 굉장히 지대하게 끼친 그쵸. 3부작이었다고 네, 생각을 하고 명작이죠. 너무 좋아해서 이 감독님의 신작은 언제나 또 챙겨봐야 되는. 그래서 저도 드래곤 미투를 굉장히 즐겼었고요. 그 외에도 뭐 아까 말씀하신 오즈 같은 작품이나 네. 뭐 사랑을 위하여 퀵앤데드 다 이제 심플 플랜까지 좀 이제 즐겼었는데 맞아요. 네. 직장 상사 길들이기는 저한테 조금 감독님이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가신 느낌? 그냥 이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재밌긴 했거든요. 재밌긴 했는데 막 깔깔대면서 보진 못했어. 아, 맞아. 그럴 수. 근데 저는 살짝 그것도 느껴졌어요. 아, 감독님 아까 그 정화 영화처럼 뭔가 즐겜 모드로 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나 좀 쉬어야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 지쳤어. 아니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도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찍다가 지치셔가지고 더 포스트를 찍으신 거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대단하긴 하지만 샘 레이미 감독님도 아마 비슷하게 맞아요.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를 찍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영화가 좀 큰 영화기도 했지만 대타 감독처럼 들어간 맞아요. 것도 네. 있잖아요. 스콧 데릭슨이 원래 1편에 이어서 연출을 하려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갑자기 샘 레이미가 들어가게 된 그런 것도 있었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으시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아마 이 작품으로 그걸 다 털어내시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게 확실히 좀 제한된 공간이랑 몇 가지 요소들이 좋아하는 요소들이 보이더라. 자기 그 놀이터가 플레이그라운드를 일부러 설정한 게 보여가지고 컨셉을 간결한데 확고하게 잘 짰다라는 네. 느낌이 분명히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본격적으로 내용 설명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용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레이첼 맥아담스가 연기하는 린다라는 이제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린다가 한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7년째 전략기획실에서 장기 근속을 하고 있는데 일을 너무 잘해요. 맞아요. 일단 그 세매도 너무 밝고 보고서 작성하고 제출할 때도 진짜 꼼꼼하고 네. 근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회성이 그렇게 남들처럼 뛰어나진 않다. 약간 넌시는 느낌. 눈치가 좀 많이 네.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보시다 보면 조금 이제 그 관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주인공 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은 초반에 눈을 좀 감게 되는 네. 제발 거기서 닥쳐. 치욕 모먼트가 있죠. 치욕적인 그런 모먼트가 있는 그런 좀 그 정도로 눈치가 없는 캐릭터예요. 심지어는 약간 위생적인 측면, 어떤 미적인 측면에서 관객이 보기에 비호감을 쌓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어쨌든 사람 자체는 굉장히 뭐 착하고 일 잘하는 친구인데 이 회사의 CEO께서 원래는 이제 야 너 린다야 일도 너무 잘하고 7년 장기 근속을 했구나. 너 다음에는 임원 승진할 때 네가 승진해라. 이렇게 약속을 다 해놨는데 그 CEO 분께서 돌아가시고 그의 아들이 브래들리죠. 네. 브래들리가 낙하산 CEO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하필이 브래들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좀 위생관념에 있어서 조금 그 약간 좀 그 깐깐한 측면이 있었나 봐. 음. 누구나 그런 부분이 하나쯤은 있잖아. 근데 이제 하필 우리의 넌씨눈 린다가 사실은요 당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임원 승진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조금 이제 비위생적이고 눈치 없는 좀 면모를 보여서 브래들리가 저 여자 내팽개쳐야겠다. 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고 되게 재수없는 개자식처럼 군다. 네, 맞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승진에도 누락되고 어떨까 싶다가 브래들리의 방콕 출장에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도 브래들리와 임원들 사이에서 얼마나 린다를 쪽을 주죠. 모욕적으로 대하는지 뭐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비행기가 이제부터 샘 레이미 모먼트거든요. 이제 갑자기 폭풍을 만나게 되고 맞아요. 비행기가 쪼개지고 터지면서 이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네.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이 린다와 브래들리였다. 그래서 이 둘이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캐스트어웨이처럼 네. 마치 로빈슨 크루소처럼 이제 표류를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주인데 맞아요. 문제는 린다가 생존 덕후였어요. 서바이벌 덕후. 우리나라로 치면 정글의 법칙에 김병만 뺨치는 약간 이런 베어 그릴즈. 베어 그릴스.
그런 거야. 네. 김병만과 베어 그릴스 사이 어딘가에 있었던 여자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브래들리는 곱게 자란 도련님이다 보니까 그런 게 또 없었고 심지어 추락하면서 다리도 다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린다가 이제 이 파티를 캐리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점점 이제 권력 관계가 전복되게 되면서 네. 벌어지는 그런 호러 스릴러. 맞아요. 그게 바로 제목은 물론 다소 로맨틱 코미디스럽지만 직장 상사 길들이기 되겠습니다. 돈 진짜 갑을 역전이 주 코드죠, 그냥. 그렇죠. 네. 그 회사에서는 그딴 식으로 대한 게 이제 다 업보가 돼서 무인도에서 돌아온다. 요즘에 할리우드에서 Eat the Rich라고 해서 리치 그러니까 부자들을 잡아먹는 이야기가 좀 유행한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 속설로 좀 돌긴 하거든요. 사실 뭐 그래서 뭐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던 기생충도 그런 시류 한가운데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약간 이렇게 의심되는 측면도 있고 물론 이제 좋은 의미에서 네네. 그런 유행의 어떤 막차로 이 직장 상사 길들이기가 딱 도착을 했다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구도 자체가 워낙 확고하고 간결해서 매력적이잖아요. 좀 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저는 일단은 뭐 초반 매력적이지만 진짜 막차 느낌은 나더라고. 이제 더 보면은 뭔가 이거 이후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이 그러니까 이거 언더도그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이 부유한 자들이 무조건 악하고 그게, 가난한 자들이 선하고 이런 그게 선입견. 거의 프로파간다라는 걸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런 거기서도 어쨌든 묘수는 있다. 그건 있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뭐 근데 이건 어쨌든 그냥 대놓고 어떤 이걸 욕하려고 하는 작품이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한번 뭐 맛있게 팰 새끼 필요한데 부자 해볼까? 뭐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갖고 놀 사람 그냥 만만한 어디 한 명 그냥 누구 세울까?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십자가를 지게 했구나. 그게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거든요. 중반까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타란티노가 항상 죽일 사람이 필요하니까 나치랑 나치지. 아니면은 그 뭐 인종차별주의자 같은 사람들 이렇게 딱 불러들이는 것처럼.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게 요새 점점 뭐 빌런이 점점 이제 전면으로 내세울 빌런이 많이 없어지죠. 빌런들도 다 똑똑해지고 이래서 저 이제 좀 되게 입체적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하려는 느낌보다 그냥 진짜 표적 세우고 그냥 맛있게 북어 패듯이 팰라고 한 작품이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 중간 분기점에 확실히 그런 하나의 선 넘는 게 있잖아요. 어떤 거죠? 약혼녀를 죽이잖아. 거기서부터 뭔가 장르 변환이 되는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장르 변환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약간 뭔가 좀 예전에 샘 레이미가 아니다라는 약간 줄타기에서 살짝 미끄러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너무 확 뒤집어버린. 너무 확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호감도를 건드린 것 같아요. 그치. 그 왜냐면 캐릭터에 영화의 후반부는 거의 피카레스크물처럼 가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후반부에서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이터리치의 어떤 주제를 좀 더 생각하게 되지 않았나 저는. 이게 근데 아마 제가 이 방송 이후에 얘기하면서 이게 아마 100% 거의 다 개소리가 될 거예요. 왜요? 이게 신빙성이 없는 얘기거든. 내가 생각하면서도. 여러분 저희 방송은 언제나 그냥 그 시부리는 근데 떠들어 제끼는 그냥 그런 거였어. 그냥 이런 거 아닐까? 뭐 이런 게 하나 있긴 해가지고 그래도 뭐 나름 그게 막 아예 막 없진 않는 작품이어가지고 뭐 괜찮게 봤다. 근데 어쨌든 이 죽이고 싶었던 진짜 개얄미운 직장 상사랑 단둘이 무인도에 갇힌다라는 이 한 줄 로그라인이 진짜 강력하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샘 레이미 감독님이 아니었어도 이 작품의 예고편을 봤을 때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딱 그려지잖아. 어떤 재미가 펼쳐질지. 너무 이 체제 그 계급 전복의 재미도 있고 뭔가 이제 그 캐스트어웨이처럼 이 무인도에서 뭔가 마인크래프트 하듯이 이렇게 크래프팅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 가운데 또 샘 레이미야. 그러니까 뭔가 뒤지게 패면서 피칠갑에 막 토악질 나오는 물론 다 나옵니다. 그런 장면들이 또 있겠거니 해서 또 이제 기대한 측면이 있었을 정도로 이 로그라인 이 기본 컨셉을 굉장히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굉장히 그거를 잘 지키면서 또 샘 레이미의 어떤 그런 기운을 마음껏 불어넣어서 저는 그 아까 시작 장면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 분노라고 해야 되나요? 이 어떤 수치심 이거를 굉장히 잘 쌓아놨다고 봐요. 그래서 당연히 그게 이제 그 무인도까지 가서 괴롭히는 그런 중반까지는 저는 굉장히 좀 잘 살았다 하고 저는 그 비행기 장면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그 비행기 떨어질 때를 제가 딱 시계를 보니까 런닝 타임 초반 20분 20분.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네. 2시간 정도 되는 영화다 보니까 그 20분 안에 뭔가 캐릭터 설명이라던가 소개라던가 이런 걸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해놓고 비행기 액션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아 근데 2시간 영화였어요? 거의 2시간, 어. 1시간 50분? 뭐 이 정도 했던 것 같아. 꽤 그럼 좋은 거는 저는 1시간 반짜리인 줄 알았어요. 되게 그러니까 시간이 훅훅 가긴 하네 작품이. 재밌긴 한데 그래도 무튼 거기서 그 이제 그 가오불이잖아 남자끼리 막 꽝 움직였는데 안전벨트 지는 그 CEO 걔는 메고 있고 다들 이제 막 다들 서둘러서 놀라니까 매려고 하니까 아이 남자 뭐 이거 겁쟁이 막 쫄보 이러고, 새끼들아 막 좀 이러면서 하다가 이제 바로 터지면서 시작하는데 거기서 그 관계가 되자마자 얘네가 이제 그 막 안전벨트를 풀라고 하잖아. 보통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 그냥 나 좀 잡아줘요 이러지. 어. 너 당장 풀고 나한테 줘. 그냥 이러지 근데 않지.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풀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건데. 그게 너무 웃기고 그거 하면서 그 이빨 다 털리고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막 가잖아요. 막. 맞아요. 근데 그 디테일이 샘 레이미의 맛인데 시작을 그걸로 해서 굉장히 재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추락하면서 무인도 생활하면서도 그 관객들도 저는 그 둘 관계 있어가지고 막 서로 그 도구로 이렇게 막 좀 속이려고 하는 막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아니면은 막 경고하면서 이제 그 뗏목 이렇게 가져갈 때 막 잘 지내고 있다가 좆가라린다. 난 뗏목 만들어서 탈출할 거야 막 이러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무슨 뭐 문어도 먹여가지고 맞아. 막 그 불알 자르려고 하는 그 씬부터 해가지고 거기서부터는 조금 긴장이 있더라 확실히. 그래가지고 확실히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죽지 않으셨구나. 감독님이 좀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아직 감이 있으시구나.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그러니까 선을 저는 굉장히 잘 타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호러 코미디가 결국에는 선 한번 삐딱하게 미끄러지면은 굉장히 이 어떤 한 가지를 잃어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그걸로 유명하시다는 거는 거의 그러니까 줄타기의 장인이라는 뜻이었는데 저는 뭔가 요번에 갑자기 공포로 좀 바뀌고 그 피앙세 약혼녀를 죽이면서 저는 그 진짜 그 린다가 얘가 그렇게 응원할 사람이 아닌 애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당연히 CEO 브래들리였나요? 브래들리가 되게 막 덮해 이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당연히 그게 의도겠지만 불쌍한데 얘가 이렇게까지 이게 당해야 되나? 라는 게 이게 투입되면서 뭔가 좀 그러니까 누구를 응원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어떤 연출의 의도는 알겠지만 이게 약간 좀 불편해지는 거예요, 살짝. 불편해지면서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오히려 더 짠하게 보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고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태국 도와주러 그러니까 되게 좋은 분들이었잖아요, 의외로. 그 약혼녀랑 선장님이. 근데 걔네들을 이제 죽이고 나서부터 이제 이 어떤 호감도라고 해야 될까요? 캐릭터에 대한 호감도에 약간 갈피를 잃으면서 작품이 조금 이상한 걸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위험해지기보다는 딴 걸 생각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저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뭐 결말부터 얘기하면은 결말에 뭐 결국에는 뭐 브래들리 결국에 죽이고 자기가 이제 뭐 인플루언서 같은 게 되지 않습니까? 린다가 탈출에 성공하죠. 네, 탈출에 성공해서 이제 오히려 그걸 좀 이용한 것 같아요. 물론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어떤 비행기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로서 뭐 골프 치면서 뭐 자동차 비싼 거 구해서 가잖아요. 저는 뭔가 그냥 이게 되게 어떤 메타포적인 거긴 한데 이게 이 어떤 이 인류의 자본주의가 어쨌든 부자들은 계속해서 그 자기 어떤 부자들로 피를 이어오면서 유지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게 전복이 되려면은 결국에는 이런 어떤 악에 바친 사람들이 끌어내야지 그 자리가 비고 올라갈 거 아니야. 죽이고 해야지.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은유했나? 그래서 얘가 이제 이 상류층이 되기 위해서 결국에 그러니까 이 어떤 그러니까 언더도그만 거지. 이 무조건 그런 생각을 하는 너네도 다 좋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느낌으로 너네도 이렇게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이 자본주의의 특성상 그래서 그거를 어떤 살인까지 하잖아요 결국에. 그리고 솔직히 니네 직장 상사 죽이고 싶잖아. 경쟁자들 다 제끼고 싶잖아. 약간 이런 질문을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막
뭔가 이게 막 스무스하진 않았던 것 같아. 스무스하지 않고 그게 뭔가 약간 거칠거칠하게. 이런 얘기인가? 근데 이런 얘기를 왜 굳이 지금 얘기를 하지? 하다 보니까 나는 그 브래들리가 되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빨 빠진 그런 호랑이 느낌이어서 그런 애들을 그냥 싹 제거하고 그 린다가 이제 능력 있는 린다가 올라가는데 그게 결국에는 능력 때문만은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때문에 충분히 다른 길도 더 많았을 것 같거든요. 능력 때문에 그 CEO 되려면 물론 이제 당연히 현실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뭐 7년간 노력한 회사에서 팽치는 것부터 해서 잘못한 것도 많은데 어쨌든 판타지성을 준 건데 그 상황에서 린다는 죽이는데 그게 너무 어떤 사이다로 가지 않고 이게 약간 좀 맞아, 뭐랄까, 약간 배덕감을 느끼게 하는. 왜냐면 그러니까 결국에 이걸 뭐 죽여서 이렇게 대체해야 얘가 이 그런 어떤 부의 자리를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이런 걸 의도한 건가?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해야 되는 진짜 것 같아요. 타란티노 영화처럼 네. 폭력과 어떤 살인으로 통쾌함을 이제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똑같이 폭력과 살인을 하지만 통쾌함보다는 뭔가 조금 찝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간 그 순수 재미로만 하셨던 분이었는데 우리 샘 감독님이 꿀잼으로만 하려고 했는데 뭔가 갑자기 이런 좀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풍자를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의 어떤 좀 미스가 조금은 있었지만 막 엄청 나쁘진 않았다. 그래도 뭐 근데 그런 주제적인 측면에서 느끼신 부분에는 저는 공감을 하고, 반면에 이제 캐릭터가 딱 그 약혼녀랑 선장님을 죽이고 나서부터 뭔가 좀 그 네. 선이 이제 좀 넘은 느낌이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얘를 응원해도 되나? 약간 네. 이런 느낌이라고 네네네.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본 것 같아요. 네네네네. 저는 이 영화의 초반 20분이 나한테 셌나 봐. 그러니까 나는 너무 이 친구한테 이입을 해놓은 상태라 나 사이코패스 아니야? 나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절벽에서 빨리 떨어뜨려! 빨리 지금 죽여야 돼! 지금 목격자가 없다고. 그리고 나는 그 브래들리가 혼자 멧돼지 잡으러 갔다가 네네네. 삐앙세의 시체를 이제 보잖아요. 손을. 네네네. 난 그때도 더 깊게 묻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 여러분 보셨죠? 상현 씨가 이런 분입니다. 나는 심지어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그 배에서 그 약혼녀가 린다를 발견하고 린다 막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배를 타고 접안하러. 아이씨. 내가 린다였다면 접안하기 전에 빨리 브래들리한테 가서 칼빵 놓고 죽인 다음에 굉장히 근데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런 재미는 있지. 근데 저는 그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좀 나도 사실 직장에서 이렇게 많이 당해봤고. 누구 길들이고 싶었던 직장 상사가 있으신가요? 그 예전 직장에는 많죠. 실제로도 다이다이 까서 나온 적도 있고. 사실 저도 없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게 그러니까 어느 그 어떤 수치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죽이고 싶다고 해서 죽였을 때 이게 그 쾌감이 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괴롭히는 거에서 딱 잘 괴롭혀야지 이거는 이제 이게 딱 맞다고 봐요. 물론 이제 고문에서 쾌감이 나온다. 네, 지금 어쨌든 재원 씨 무서운 사람이네요. 네, 죽이는 것까지나 네. 그 연관된 그 1대1이 아니라 그 연관된 연좌제를 죽이는 거잖아요. 약혼녀도 죽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때부터는 뭐 근데 지금 재원 씨가 들려진 것 잘못 생각하고 있어. 뭐죠? 그 초반 20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브래들리가 우리 린다한테 우리 불쌍한 우리 푸어 린다를 네네. 개쪽 줄 때 그 약혼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웃고 있었던. 제가 약혼녀였으면 네. 내 남친이 네. 저 직원을 혼내는구나. 저는 바로 돌아서 딴 척 했을 거예요. 딴청 피웠을 거예요. 민망하잖아요. 하지만 그 여자는 옆에서 꼿꼿이 서가지고 그 얄미운 표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쌌다. 정확히 하라고 웃었어요? 아니 웃진 않았는데 그치? 이거 마음의 눈 아니야? 마음속 웃음이 들렸어요. 그래서 죽어도 싸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선장님 그 여자를 구해주려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 나만 할 사람이 없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제가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영화 속 설정상 저는 그래서 앞에 20분이 정말 저에게 크게 다가왔다 이런 말씀을. 근데 당연히 저도 그거는 느꼈어요. 근데 그거는 느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한 대 쳤는데 칼 찌르는 느낌. 아까 좀 과하다. 그 빨친 느낌인 거야. 에이 탁 쳤는데 으아씩 하고 으아 하고 그러니까 아니야. 이것도 뭐죠? 재원 씨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뭐죠? 네. 브래들리가 네네.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쳤잖아. 아 처음에 그 이렇게 찝쩍대다가 아니 이렇게 그냥 폭풍 그것도 그렇고 폭풍 왔을 때 그 동굴 안에서 이제 막 서로의 체온으로 열을 데피자 하면서 이제 탁 껴안잖아요. 뭔가 그때 린다 표정, 린다 눈빛 보셨어요? 뭔가 네네. 뭔가 이런 게 사랑일 수도? 그러니까 이렇게 느끼는 그 우리 푸어 린다의 표정. 근데 귀신같이 샘 레이미 감독님은 바로 그냥 핸들 그냥 바로 틀던데. 촛가라 린다 이러면서 가잖아. 그 죽이고 싶어 안 죽이고 싶어? 죽이고 싶다 이 말이야. 죽어도 싸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다. 제가 공감성 수치가 제가 사람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면 야, 죽어도 싸다 이 말이야. 칼빵 놔도 살 말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좀 제가 점점 이상한 사람이 제가 어쨌든 이 주인공 린다에게 그럼 굉장히 어느 정도 사이다는 느끼셨다는 거죠? 나는 좀 빨리 죽여야 된다. 잔인하게 그 거열형에 처하든지 그 살을 회 떠가지고 조금씩 말려 죽여야 된다. 전 이런 생각도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여기는 샘 레이미 월드기 때문에 그런 전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구나. 아니 저는 그냥 그 복수의 메커니즘이 네. 그런 거였던.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갑을 관계에 대한 복수는 이 무인도에서 서바이벌 전문가랑 비전문가의 그런 갑을 관계였으면 이미 충분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추가적인 게 이제 힘의 논리로 넘어가다 보니 뭔가 거기에서 뭔가 좀 다른 행동을 하거나 그랬으면 더 저도 이제 사이다를 근데 이게 이 영화가 사이다를 느끼게 만드는 작품은 애초에 그러니까 중반에 끝났던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해 맞아. 네, 그래서 그 중반 이후에 어떤 다른 이야기는 뭔가 좀 다른 걸 얘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500일의 썸머나 살인의 추억 마지막 장면처럼 이 네네. 영화도 엔딩 쇼트에서 우리 레이첼 마가담스가 연기하는 주인공 린다가 카메라와 네네. 눈을 마주치잖아요. 관객들과 눈 맞춤을 하는 거잖아요. 그 연출 자체가 보통은 뭔가 이제 500일의 썸머나 살인의 추억이 그랬듯이 뭔가 전달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네네. 그게 뭐 감정적인 것이든 주제적인 것이든 간에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쓰는 연출이다 보니까 재원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느끼실만 할 것 같아요. 뭐라고 했죠? 너 뭐 믿을 건 너 하나야 이랬나? 마지막에? 네.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하긴 했지. 맞아. 그래서 참 너도 은근히 이런 걸 원하고 있지 않아? 라는 눈빛으로 저는 받아들이기는 했거든요. 아마 그런 의미 아니었을까. 죽여라. 아니 그러니까 죽여라가 아니고 실은 너도 고상하게 내면에? 뭐 우아함 떨고 있지만 죽이고 싶잖아. 약간 이런 눈빛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함부로 악녀라고 재단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조커네요. 그땐 내가 조커가 되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아쉬웠던 건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의 초반 20분 너무 재밌었고 좋았고요. 네네네. 유익했고요. 네네. 그 영화 전체에 있어서 무인도에 떨어져서 그 가벨 관계가 역전되는 부분도 좋았고 이 영화의 후반부 액션도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그 중간에 뭔가 좀 헐겁다고 해야 되나? 갑자기 왜 여기서 긴장을 탁 풀고 이완을 시키시지? 감독님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게 네네.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브래들리가 동굴에서 린다 마음 갖고 놀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시퀀스가 재미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둘이 이제 소꿉놀이 하듯이 뭔가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게 되게 여기서 늘어지네? 약간 그럴 수 있죠.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을 서로 이성으로 설정했잖아요. 남녀로. 네네. 동성이 아니라. 그럼 뭔가 동성이었으면 재밌겠다. 그러니까 다른 재미가 있을 네. 수 있겠지. 퀴어 영화가 아닌 이상. 근데 이성으로 설정을 해놨으니까 막 너무 불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섹슈얼한 은유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뭔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주인과 노예?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쨌든 이게 직장 상사 길들이기다 보니까 직장 내에 성희롱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어떤 성적인 위압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들 실제로 사회 문제가 존재하잖아요. 뭔가 그런 부분들을 그걸 앞에 복선을 더 깔고 뭔가 후반에... 은유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장르적인 재미를 위해서 섹슈얼한 텐션을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냥 되게
감독님이 하는 것 치고는 어울리지 않게 약간 로맨틱하게 가나? 약간 이렇게 하다 마시잖아. 나는 그게 그게 조금 근데 그게 흐릿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 확실하게 의도를 줄 거면 딱 주거나 연해 너무. 그게 한 줄 아마 그걸 거예요. 저는 왜냐면은 저도 그 점이 였다고는 느꼈는데 지금 생각해 왜 그렇게 했지? 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아니 왜냐면 그 복선에 한 줄 있잖아요. 무슨 뭐 연말 파티에서 크리스마스 파티. 뺐다고. 맞아. 그래서 뭐가 있나 했는데 그것도 안 드러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진짜 애매하게 그냥 툭 지나가는. 내가 봤을 때는 할 이야기가 없던 거 아닐까요? 그 중간에 구다리가 비어서 네. 그냥 사랑스러움의 대명사인 레이첼 맥아담스 원툴로 가자. 로코 퀸 모셨으니까 맥아담스 메타로 가자. 이렇게. 한번 배우의 힘을 한번 믿고 이거 그 얘기도 있긴 하더라. 보급형 슬픔의 삼각형이라고. 비슷하다. 보급형. 왜냐면 뒤에 네. 뭐 슬픔의 삼각형을 안 보신 분들이 또 이 방송을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후반부에 어떤 묘사가 네. 또 유사하게 또 펼쳐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거 때문에 슬픔의 삼각형이라고 생각했군요. 저는 그 토 때문에 토를 그치. 졸라 하잖아요. 그게 물론 이제 샘 레이미가 원래 원조긴 한데 그 토는 샘 레이미 감독님 작품에서 피칠갑과 토악질은 기본 옵션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저는 결국에는 이섬이 리조트였고 그 가지 말라고 하는 남쪽에 뭐 어떤 한 부자의 그 큰 별장 같은 게 있었는데 뭐 모르고 그걸 계속 생활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 이야기랑 잘 이렇게 엉겨 붙었나? 잘 안 붙지. 마지막 3장에 그냥 무대로서의 역할밖에 없던 것 같아서. 그거네. 예. 1막 2막을 내내 해변과 정글에서만 했으니까 뭔가 3막 클라이맥스는 다른 비주얼로 하고 싶었는데 궁여지책으로 나온 설정 같기도 하고 저도 잘 붙진 않았던 것 같아. 물론 이제 아까 재원 씨가 말씀해주신 그런 주체적인 측면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필 또 부자의 별장이잖아요. 되게 고급 별장이잖아요. 배를 타고 오면 올 수 없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하는 바가 또 없진 않았겠지만 그냥 잘 사용하지는 못한 것 같다. 저도. 그러니까 무슨 뭐 또 슬픔의 삼각형이 그 칸에서 뭐 받았죠? 종려상 받지 않았나? 받았나? 아닌가? 상 받고 싶었나 샘 레이미도? 너무 우락가이잖아. 아니 사실 감독님 죄송합니다. 사실 직장 상사 길들이기로 상 받을 생각은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대로 갖고 왔으면은 뭐를 샘 레이만의 뭐가 더 있었을 것 같은데 마지막 난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것도 좀 아쉬웠어요. 그 대결 아닌 대결에서 그거부터 이거 취소하고 중반에 이제 전 그건 어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약혼녀를 발견하고 이제 진짜 다이다이를 가잖아요. 진짜 다이다이. 아까 재원 씨가 말씀해주신 눈깔파기랑 그 시퀀스 어땠어요? 웃기던데. 저는 그게 정수 같은 거예요, 샘 레이미의. 근데 이게 그 장면이 사실은 되게 뭐랄까 마니아틱한 그거잖아. 정수잖아. 팬이 없을 것 같아서. 와 근데 저는 눈깔을 그 정도로 묘사할 줄은 영화 내에서 정말 잠깐 지나가지만 되게 명확하게 보여서 들리는 것까지 보이잖아. 이게 손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와 그 장면이랑 이제 막 목 조르기부터 해가지고 뭐 혼합이 됐는데 그게 좀 뭐랄까 샘 레이미 감독의 어떤 작가주의는 보여지지만 이게 영화 내에서 뭘 말하고 싶은 건지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왜냐면 그 앞에 그런 아까 말씀하신 제가 딴 생각하게 만드는 그 로맨틱한 부분부터 그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뭔가 깔깔대면 웃었지만 좀 딴 생각하게 만드는 게 있지 않았을까. 나는 그 장면이 웃기긴 했거든요. 근데 클라이맥스 치곤 평범한 것 같아. 물론 이제 뒤에 그 별장에서의 또 클라이맥스가 따로 있긴 하지만 거기는 액션이라기보다는 그냥 대치 상황 속에서 어떤 대사를 나누고 이제 최후로 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좀 구리지 않았어요? 너무 총알 빼놔가지고 총알 빼는 것도 그렇고 뒤에 뭐 그 흉기 숨기고 있는 것도 그렇고 너무 그냥 그 구도 자체가 거기서 좋았던 건 딱 그 트랜지션 하나 아니에요? 골프채로 휘두르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 그래서 저는 그 중간에 그 말씀하신 눈깔파기 액션 장면도 클라이맥스 치고 되게 밋밋하게 찍으셨다. 그러니까 눈깔파기라든지 이런 폭력 묘사는 되게 재밌었지만 그 배경이나 공간적인 어떤 깊이감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되게 좀 밋밋하게 찍으셨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소품 영화라는 건 알겠는데 쉬어가는 영화란 건 알겠는데 그거랑 뭐 배경도 어쨌든 제한된 공간이어가지고 막 그렇게 막 엄청 돈이 많이 든다
듯한 느낌보다 이 어떤 배우, 그러니까 연극적인 느낌이 강한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더 재밌는 어떤 상황을 던져줘야 그 연기도 더 광기로 이미 당연히 뭐 치닫긴 했지만 거기서 오는 어떤 또 다른 재미가 있을 텐데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단계까지는 못 가서 좀 아쉬웠던 2단계까지는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최종 진화가 안 된 채로 마무리된 느낌이어서 약간 어중간하게 예 이게 그래서 사실 메가담스도 이런 완전 광적인 연기가 없지 않았나요? 되게 항상 러블리로만 나오고 배우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 저는 사실 어떤 배우의 새로운 면모를 보면서 이 배우의 이미지 변신 이런 표현 자체가 너무 올드하기 때문에 사실 별로 쓰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의 레이첼 맥아담스는 진짜 이미지 변신이라는 표현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항상 그 어떤 로맨틱 코미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로코 퀸. 항상 이런 어떤 시간 여행자의 아내, 어바웃 타임 뭐 이런 정말 수많은 로맨틱 러블리, 코미디들에서 사랑스러움의 어떤 대명사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어떤 전문직 기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던 적은 있지만 이렇게 광기에 가득 차서 막 사람 죽이고 막 구토하고 막 이렇게 거의 이제 분장 당연히 기본적으로 했겠지만 예쁜 화장을 다 지우고 이렇게 원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연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좀 다 내려놓으신 것 같네요. 네, 저는 샘 레임이랑 이게 좋은 시너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니 왜냐면은 제가 좀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은 소름 돋았다기보다는 이게 좀 확실히 연기가 잘 됐다. 분장이나 이런 게 잘 됐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폭력적인 말이긴 한데 그 레이첼 메가담스 오른쪽에 사마귀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사실 어바웃 타임이나 딴 데에서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좀 사랑스러웠다면 그 전 영화들에서는 500일의 썸머처럼 뭔가 이번 작품에서는 그거랑 이제 그 참치 막 입에 묻히고 그것도 그 클로즈업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연출적으로 노골적으로 혐오스러우라고 연출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되게 메가담스인데도 막 메가담스처럼 안 느껴지고 되게 뭐랄까 이 막 좀 이렇게 좀 안 씻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게 사실이지 무인도에서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분장은 좀 대단하다. 맞아. 심지어 중간에 머리에 꽃도 꽂으세요. 그래서 맞아. 거기서 다 웃었어요. 할 거 다 하시는. 네, 거기서 다 웃었어요. 그래서 거기 굉장히 많이 내려놨던 것 같아서 좀 되게 좋았고. 맞아요. 배우 이름이 누구죠? 딜런 오브라이언? 네, 딜런 오브라이언도 사실 저기 메이즈 러너에서 봤던 배우인데 되게 핸섬하고 좀 잘 어떤 뭐랄까 좀 인싸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번 거에서 저는 사실 이번 거에서 딜런 그 배우한테 좀 빠졌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던데요? 어떤 점? 왜냐면 사실 나는 딜런 오브라이언한테는 미안하지만 레이첼 메가담스밖에 안 보였어라고 얘기하려고 했거든. 궁금하다.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배우 파워로서는 메가담스가 위죠. 그리고 그러니까 받쳐주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저는 연기 잘했다고 보는 게 어느 순간 저는 딜런한테 조금 후반부에는 좀 몰입을 하셨구나. 몰입이 돼 있었고 저는 되게 잘 살렸다고 생각하는 게 그 불알 자르는 씬이었어요. 거기서는 진짜 그 마비되면서 그 호흡으로 거의 그 박쥐의 김혜숙 배우님 그 시퀀스 눈 깜빡이는 시퀀스급으로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장면이. 웃기다고요? 불알 잘리고 있는데. 그게 너무 그러니까 그 호구 연기를 엄청 잘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리고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예시가 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션 임파서블 8에 Catch me if you can 막 이러면서 가브리엘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나를 즐겁게 해줬어. 그 니콜라스 케이지처럼 나를 좀 즐겁게 해줬다. 예. 딜런 그 배우도 되게 멋있는데 엄청 내려놨더라고. 맞아요. 그 되게 쫌팽이스러운 그런 어떤 그 소인배. 소인배스러운 그런 어떤 CEO 느낌을 되게 멋진 척하지만 그거를 그리고 그러니까 난 그것도 그 20분에 잘 쌓아둔 것 같은 거예요. 막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CEO면서 그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이지만 거봐요. 당신이 뭐 사교적인 게 없어서 그러니까 가스라이팅하면서 그 되게 젠틀한 척하잖아. 당신이 그래서 승진 못한 거예요. 이렇게 하죠. 그런 그 재수 없는 표현을 너무 좀 잘 표현을 했었고 그리고 그게 약간 지금 딴 얘기인데 그 멜빵
금융맨의 멜빵을 그 도노반인가? 다들 그 좀, 새끼? 좀 그런 이미지를 재수 없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나? 이게 약간 월가 사람들의 어떤 이미지가 딱 그렇게 잡혀 있어서 그런가? 난 그 옷 보자마자 저 새끼 개새끼구나. 재수 없. 이건 너무 선입견 아니야? 재수 멜빵 없겠구나. 냈다고 멜빵 냈다고. 나는 멜빵 내가 멜빵 본 사람한테 몇 번 그랬던 것 같아. 그 관상이 있는 것처럼 이 멜상이 있나 봐. 멜빵상이 있나 봐. 재원 씨 앞에서 멜빵 매면 안 되겠네요. 멜빵이 좀 과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평범하진 않다. 나한테 뭔가 피해를 줄 것 같고 예측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멜빵이 항상 준다는 거를 제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피해를 줄 것 같아. 뭔가 심상치 않잖아. 멜빵을 메고 있으면 벨트 메는데 근데 그것처럼 그러니까 전반부의 그런 어떤 거에 그 어떤 티키타카라던가 그게 이제 딜런이 되게 잘 살렸다. 멜빵 헤이를. 그리고 나는 그 멜빵이 있는 것처럼 딜런 할 때는 그 신발 신발. 그 토슈즈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신는 사람도 살짝 위험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왜? 굉장히 폭력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굉장히 선입견에 똘똘 뭉쳐있네. 저 똘똘 뭉쳐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일단 그런 거부터 해서 그 딜런이 굉장히 그 역할을 잘 살려줘서 저는 딜런이 제가 봤을 때는 레이첼 메가담스는 그 좀 뭐랄까 그런 느낌이에요. 좀 그냥 다른 어떤 기존의 로코킨에서 그런 변신을 해서 저는 솔직히 완전히 그 100%의 어떤 자람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녀 매력의 100%를 다 꺼낸 건 아닌 것 같다. 제가 봤을 땐 레이첼 메가담스는 그러니까 이 왁구적인 면에서는 100% 내려놨지만 네. 그런 어떤 광녀적인 거나 어떤 그런 그러니까 더 극단으로 못 갔다. 내가 봤을 때는 한 20%는 조금 사렸어. 세이브 했는데 딜런은 모든 걸. 딜런은 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어떻게든 레이첼 메가담스를 이기려고 침도 흘리면서 약간 전 디카프리오 느낌이 났어요. 디카프리오 그 상 받으려고 레버넌트에서 막 이러잖아요. 그 느낌 약간 똥꼬쇼가 오늘 여러 사람 보내네요. 저는 좋았습니다. 저는 약간 케이지를 봤어요. 저는 차세대 케이지. 근데 딜런이 다시 이런 작품을 할까라는 생각은 좀 있긴 해요. 네. 왜냐면 내가 메이즈 러너에서 되게 좀 멋지게 봐서 그런지 근데 둘 다 사실 기존 이미지를 버리긴 한 건데 저는 약간 딜런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앞으로 그 재원 씨를 만나실 때는 멜빵과 토슈즈를 최대한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새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한 줄 평가와 특급 평가 얘기를 할 시간이 됐네요 벌써. 해야 되는 시간까지 왔는데요.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네네네. 아까 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불알 자르기 진짜 잘랐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더 갔어야 된다. 네, 더 갔어야 된다. 진짜 거기서 광녀 무서운 어떤 그 뭐죠? 그 스티븐 킹 영화 미저리 느낌까지 갔었어야 된다. 전 이런 생각이 들고 더 후반부에 더 화끈했어야 됐다. 그리고 중간에도 둘의 어떤 관계 전복이 엎치락뒤치락 계속 됐어야지 않나? 그건 나도 동의. 이런 생각이 그건 진짜 들어요. 동의다. 아마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중간이 조금 너무 좀 저한테는 지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긴장감이 너무 사라졌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줄 평가는요. 샘 레이미에게 있어 호러 스릴러 장르는 여유롭게 숨을 고르는 구간 이렇게 드리고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오즈 그레이트 앤 파워풀 이후로 바로 다음 연출작이 닥터 스트레인지였는데 되게 오래 걸렸네. 그 사이가 한 10년이 비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각본도 쓰시고 그 사이에 제작도 하시고 하긴 했지만 연출적으로 한 10년 공백이 있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좀 싶었다가 닥터 스트레인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했었거든요. 감독님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떤 졸속 기획? 약간 급하게 감독이 바뀐? 약간 거기서 오는 어떤 아쉬움들이 그게 꿀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뒤틀린 거 좋아하고 좀 나사 빠져 있는 거 좋아하고 한 1,000억 썼는데 여기서 좀비가 나와서 달랑달랑거리네. 갈 때까지 가네. 하고 저는 남의 돈 흥청망청 쓰는 거 좋아해. 근데 그게 되게 나중에 그 후속 스토리 보면은 되게 고생 많이 했더만. 그랬을 것 같아요. 샘 레이미가 진짜 그거야말로 똥꼬쇼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런 큰 규모의 작품 직후에 또 이런 작은 규모의 작품으로 돌아오셔서 좀
자기 원하는 거 하시지 않았나? 근데 좀 의외다. 왜냐면은 상현 씨가 메가로돈 2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을 저는 닥터 스트레인지 2를 보면서 느꼈거든요. 언제까지 메가로돈 2 얘기할 어떻게든 거예요? 살려내려고 하는 그 장인의 마음. 그 가오를 내려놓고 아무튼 뜨거운 구슬을 핫뜨거 하면서도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자기네 마음.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는 그 우직함. 그런 게 있었죠. 있긴 있었죠. 근데 저도 그 갑자기 말씀하셔서 그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신념이 굳으신 것 같다라는 느낌 들어요. 이게 사실 살짝 저는 이번 작품 보면서 샷 디자인이나 이런 게 살짝 이게 그러니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그러니까 클래식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독보적인 느낌. 근데 그걸 어쨌든 밀고 간 거 보면 갔는데 이게 막 그런 면에서 구리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갑자기 움직이는 무빙 앵글샷이 나올 때 의도는 아닌데 되게 터졌어요. 웃음이요? 네, 웃음이 터졌는데 갑자기 그 선 보여줄 때 있잖아. 갑자기 이렇게 드론샷 같은 거 나오는 거. 그게 뭔가 이블데드샷 같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이 샘 레이미가 그 쌓아온 그동안의 어떤 니즈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샘 레이미 팬들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조금 더 잔재미를 찾으실 수 있는 영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등급 평가는 하우스메이드 때랑 좀 비슷한데 비제로인데요. B 플러스에 조금 가까운 비제로를 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파이더맨 3부작 진짜 명작이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드래곤 미투엘도 저는 한 A-는 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드래곤 미투엘은 숨겨진 명작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런 전작들에 비해서는 조금 저는 좀 아쉬웠다. 하지만 감독님 본연의 어떤 인장은 잘 박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원 씨도 해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냥 간단히 한 줄 평은 그렇게 상류층이 된다. 그렇게 상류층이 된다. 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패러디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구릴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언제요? 제가 개소리가 할 거라고 했잖아요. 왜 화를 내요? 내가 언제 구리다고 했어? 아무튼 그런 게 좀 생각나서 이런 얘기인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느낀 인상은 그랬고 저는 삐플. 그래도 샘 레이미의 깔깔 그런 그 마니아탁한 웃음을 좀 유지는 했다. 오랜만에 좀 돌아오긴 했다. 그러니까 샘 레이미 감독님의 깔깔 영화긴 한 것 같아. 맞아. 근데 후반부는 확실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좀 모르겠다. 뒤에 가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원제는 샌드엘프지만 한국에서만큼은 직장상사 길들이기가 된 직장상사 길들이기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해봤고요. 그 재원 씨 뭐 오늘 간단하게 소감 어떠셨는지. 소감이요? 네. 2월에도 또 등판을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네? 아니요 좋아요. 정말요? 네. 알겠습니다. 말을 잘해야죠. 말을 최대한 아끼시네요. 네네 좋습니다. 언제나 좋고 언제나 영화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 이를 꽉 깨물고 좋아요. 얘기하시는데요. 네. 어쨌든 여기까지 들어주신 선배님들께 가장 많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개론 조별과제는 다음 주도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